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일과놀이에 빠지다 꿈마을 일과놀이 연구소의 시니어들의 인생 2막 스토리입니다. 풍금소리 졸업여행. 늦깎이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갑니다. 도시락을 싸서 배낭에 메고 철부지 아이처럼 제잘됩니다. 60살 전후의 실버들이 10살 소녀처럼 시끄럽게 떠듭니다. 2014년 7월 12일 꿈마을 성공대학 서비스 매니저 교육생 50명의 졸업여행입니다. 목적지는 강화에 있는 덕포진 교육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방송에도 소개된 명소입니다. 나는 이곳의 주인공을 한 번은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알찬 졸업여행을 위해 미리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하면서 참 잘한 선택임을 실감했습니다. 이곳에는 풍금소리의 주인공인 이인숙 선생님이 계십니다. 50여 년 전 진명여고 학생회장인 이인숙 선생님은 당시 청소년 잡지 여학생의 표지에 사진이 나오신 분입니다. 배낭 속 도시락을 가는 차 안에서 절반을 먹어 치운 시니어들, 오전 10시에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학생들을 교실로 부르는 학교종이 땡땡땡이 울려 퍼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를 부르며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등학생들의 것입니다. 교실 분위기도 옛날 시골 학교 그대로입니다. 학교종을 치는 분은 이인숙 선생님의 남편이십니다. 1층은 교실, 2층과 3층은 박물관입니다. 부부가 퇴직 후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해 모아둔 소중한 개인 박물관입니다. 부부와 박물관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인간극장 풍금소리라는 제목으로 공중파에 소개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3학년 2반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인숙 선생님이 반겨주십니다. 박정혜 왔니? 학생들 데리고 왔어? 라고 시원하게 웃으십니다. 웃음 치료하시는 선생님답습니다. 나도 흥겹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며칠 전 답사한 뒤 단 한 번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인숙 선생님은 덕포진 교육박물관의 주인공으로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이인숙 선생님은 40대 초반에 사고로 인하여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단을 떠나셨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몇 번이나 세상을 등질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 김동선 박물관장님은 아내에게 희망을 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박물관도 세워졌고 비록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인숙 선생님은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3학년 2반일까? 이인숙 선생님이 교사 재직 때 마지막 수업을 한 게 3학년 2반 교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3학년 2반 교실을 재연하고 수업하는 것입니다. 이인숙 선생님은 20년 넘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의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웃음치료사로서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주십니다. 남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주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희망의 찬가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애잔합니다.
시력을 잃고 난 후에 애절한 삶이 가슴에 저려옵니다. 그러나 웃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경건한 웃음이 떠오르는 인생입니다. 시력을 잃은 이인숙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력이 생생한 선생님의 강의는 긴 울림이었습니다. 늦게 온 지각한 학생은 의자 들고 벌서라 하시면서 실감나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남편 김동선 선생님이 수업 끝을 알리는 종을 치십니다. 70년대로 돌아간 세상입니다. 고사리 손들고 돌아간 추억 세상입니다. 나무를 떼는 무쇠난로가 있습니다. 낡은 노란 알루미늄 도시락이 난로 위에서 데워지고 있습니다. 낮은 나무 책상과 걸상은 동화나라로 착각하게 합니다. 60살 시니어 소녀들이 낮은 책상과 좁은 의자에 앉아 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따라 동요를 따라 불렀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산토끼 토끼야.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산토끼의 반대는 무슨 토끼니? 나이든 시니어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집토끼요, 죽은 토끼요. 풍금을 치며 동요를 부르는 3학년 2반 이인숙 선생님의 목소리가 정말 꾀꼬리 같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목소리 너무 맑아요 라고 하자 선생님은 너네들 나 놀리냐? 하며 즐겁게 답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조금 숙성됐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 목소리 들어보니 많이 숙성됐구나? 이인숙 선생님은 이렇게 흥겹게 재밌는 말을 맛있게 해주십니다. 얘들아, 동요 재밌니? 예, 재밌어요. 선생님은 더 흥겨운 듯 더 재밌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얘들아, 따라 해볼래? 네, 선생님. 저 푸른 초원 위에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 사랑하는 우리님과 아주 그냥 죽여줘요. 천진난만한 얼굴에 청명한 목소리로 3학년 2반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 얘들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선생님 입에서는 유머가 술술 나옵니다. 덕분에 흠뻑 동심에 젖었습니다. 선생님은 시를 150개 정도 외우신다고 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고시 패스를 주장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고시 패스한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시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고시 패스에 대한 스토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시를 150개 정도 외우십니다. 당신 스스로 고시 패스를 주장하십니다.
우리 꿈마을 시니어들에게도 고시 패스한 사람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시는 고난과 역경을 말합니다. 2시간 수업하고 점심시간입니다. 3학년 2반 교실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싸간 도시락, 선생님의 도시락도 싸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싸운 도시락을 조금씩 도시락 뚜껑에 담아서 선생님께 정성스럽게 갖다 드렸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대신 손을 씻겨 드렸고 손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밝고 맑은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추억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힘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두 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풍금 치면서 동요 부르는 모습, 힘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두 분, 남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두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도 풍금 치면서 동요 부르는 이인숙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인숙 선생님의 희망의 찬가를 떠올려 봅니다. 이인숙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